마약을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구매자는 누구일까요? 돈이 있고 어리고 고위층 자녀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기 때문에 마약을 했을 때 소문나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이 마약 범죄 역시 마약 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마약이란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보도나 기사를 통해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여기 보면 전우원, 여기 뭐 남경필 전 지사의 장남, 아들, 유아인 배우 뭐 등등등. 뭐 이분만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훨씬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이 얘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승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전화로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요. 자, 질문 가장 궁금한 거 바로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요, 과거에 재벌가 관련된 인물들, 연예인 뭐 등등 마약하면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른바 고위층 유명인 자녀들까지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누구라고요. 자, 이렇게 마약이 확산되고 만연된 까닭, 이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마약의 특징이 다른 나라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유학생이라든가 부유층 자녀 그리고 고위층 자녀들이 마약이 그들의 연대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예인들 중에 어떤 특정 연예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마약을 하면 동질 의식이 발생하고 부유층 자녀들이 같이 마약을 하게 되고 지금 사실 최고위층 사람들의 또 공통점은 전 유학생들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국내에 왔을 때 그 마약을 끊을 수 있는 뭔가 기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제 없이 결국 국내에 돌았을 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마약을 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구매자는 누구일까요? 돈이 있고 어리고 고위층 자녀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기 때문에 마약을 했을 때 소문나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약 딜러의 가장 매력적인 타겟팅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거는 빙상의 일각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인데 그렇다면 대대적으로 이거를 단속하고 관리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더 점점 더 각계각층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이건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빙상의 일각이라고 앵커께 말씀드렸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환부가 도려내고 그 환부를 잘라내고 환부가 없어져야 새살이 돋지 그걸 덮어놓으면 저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환부가 드러난 겁니까? 네, 한 번만 더 말씀 주십시오. 지금 그렇다면 환부가 드러나기를 이게 시작이 된 겁니까? 드러나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약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제가 제일 싫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마약 청정국입니다.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기 때문에 수사를 덜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덮어놓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약 청정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문 앞에까지 와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 내 집에 있는 아이의 공부방인데 그 공부방에도 휴대폰으로 필로폰을 살 수 있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마약이 우리 아이들에게 퍼지고 있고 그들의 딜러가 어느 나라에서 마약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촘촘하게 찾아서 그 루트를 차단하고 국내에 있는 딜러들을 진짜 발본 세권에서 반드시 일망타진해야 한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네. 지금 방금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남경필 전 지사의 아들 마약 투약으로 이미 한번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인데 또 마약 투약으로 지금 혐의로 체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요, 뭔가 투약을 이제 막고 하는 재범을 방지하는 장치, 법적 제도 장치가 미약한 겁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좀 안타까운데요. 사실 마약을 했는 사람들이 어떤 일정 기간 그 형기를 살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마약의 중독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이건 필벌이지만 그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마약과 접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가 그들을 재활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되는데 첫째, 예.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병원도 없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회 공동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돈 있죠, 권력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딜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말씀드리는 마약 공급을 하는 사람들은 제로 톨러런스,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지만 단순히 마약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재활치료시설을 만들어서 반드시 금단,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남 전 지사의 지금 아들 이번에 이제 마약 투약 혐의로 또 체포가 됐는데 네. 가족 신고로 체포가 됐다 그러거든요. 네, 이건 네, 어떤 네. 상황으로 좀 이해하고 계세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는 마약을 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뭐 미국의 어떤 거리라든가 유튜브에 보면 그 마약 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마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한두 번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아들의 모습이 정상과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정말 마약에 중독이 돼서 그 아들의 미래가 지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했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내 자녀는 분명히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약 안 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혹시나 행동이 좀 평소와 다르다면 주저없이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치료를 예. 받아야 더 이상 중독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내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조금이라도 행동이 이상하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 투약자는 반드시 치료처 쪽으로 저희들이 형사정책을 만들어 갈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승재현 위원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 잘 보세요. 너무 물론 당연히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당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3명 등장했잖아요. 첫 번째 인물 전우원. 사실 얼마 전에 참 깜짝 놀랐죠. 많은 분들이 무슨 약물 투약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막 끌려 나갔다가 근데 병원 치료받고 다시 뭐 회복이 돼서 오늘 방송을 했다 그래요. 그 방송을 할 때 나온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 3시간 정도는 제 폐가 멈춰 있었대요. 아예 안 움직여가지고 호흡을 안 하고 제 기도가 계속 그 혼자 다쳐가지고 입으로 호수를 넣어가지고 기계로 이제 숨을 쉬게 했어야 됐고 제가 폭로를 하기 전에 그래도 다 제 친구고 가족이고 지인이에요.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저는 진짜 모두를 사랑합니다. 장윤선 기자. 네. 일단 본인이 어떤 약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약간 미안하다는 표현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막 폭로를 굉장히 했는데 그거에 대해 또 약간 뭐랄까요? 사과라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조금 앞서서 입원하기 전에 본인이 했던 어떤 말과 태도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마약을 하기까지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뭐 앞으로 계속 폭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 상황을 우리 검찰이 주시해서 보고 있고 관련돼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수사에 나설 의향이 있다라는 것까지가 지난주의 상황이었는데 예. 전우원 씨가 쓰러졌다가 이제 다시 그 회복이 됐다 그래요? 네, 깨어난 병원 뭐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고 뭐 온몸이 치성이었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아할 때 그 상당히 뭐 혼자 고립된 삶을 살다가 이 이후에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본인이 아무리 얘기한들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외침이 그렇게
큰 울림을 만들 것 같지 않다라는 일종의 체념론 같은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벽이 굉장히 두껍고 예. 크고 높다 이런 어떤 현실의 벽을 좀 절감해서 저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검경은 어쨌든 그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해서 추적하고 있었고 전우원 씨가 제기한 이슈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예. 입장이기 때문에요. 저건과는 별건으로 우리 어. 검경이 어떤 수사를 해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현 의원님, 네. 글쎄요. 마약 얘기 그리고 가족의 어떤 폭로 내용 뭐 이런 게 섞여버렸어요. 지금 전우원 씨 관련해서는. 지금은 어떤 상태로 보십니까 지금?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예. 전우원 씨 제가 가족은 아닐지라도 그 가족이 아닐지라도 한 저 사회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보니까 아마 전우원 씨가 본인의 가족사와 사회적인 그 인식, 안목 이거에서 많이 고통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우원 씨가 그 과정에서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마 혹시 약물? 마약이라는 것의 약물에 의지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전우원 씨 개인이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나 뭐 사회가 전우원 씨를 도와주는 이런 차원보다는 일단 가족 차원에서 예. 전우원 씨가 이제까지 부담을 느꼈던 가족사로 인한 고통 이것들을 먼저 덜어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우원 씨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깜짝깜짝 놀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약 얘기 나오면요, 우리나라가 심각한 거 아닌가? 생각보다 아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전문가의 그 진단까지 나왔거든요. 사실은 좀 심각하게 바다를 단계에 우리가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